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박 시장님한테 수영장 건립 관련돼서 공약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죠? 하셨어요? 네.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정보통. 오늘은 저희가 4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네, 전해주시죠. 네. 광명 지역 초등학교들이 원활한 생존 수영을 위해서 시립 수영장의 건립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광명 시흥 첨단 산업단지 조성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출현했다. 세 번째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하세요. 네. 네 번째는 광명시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광명시가 총력전을 펼쳐서 복구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광명시 초등학생들이 지금 생존 수영을 하는데 시립 수영장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얘기 한번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들의 생존 수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실시 중인데요.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실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7월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 지역 24곳의 초등학교들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실기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광명에는 50m짜리 레인이 있는 시립 수영장이 없다 보니 사설 수영장들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데요. 사설 수영장 6곳 중에서 3곳이 단가가 맞지 않아서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와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 있는데요. 이쪽이 위탁기관이 변경되고 공사 등의 이유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수영장 3곳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24곳의 초등학교가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시간이 타이트하고 해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4곳의 초등학교 중에서 3곳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존 수영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광명시 주변에 있는 뭐 부천이나 안산이나 시흥이나 안양은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있지요. 네네. 예, 인구 55만 명이 있는 안양은 50m 레인이 하나 있고, 예, 시흥도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65만 명의 인구인데, 50m 레인이 갖고 있는 수영장이 2곳. 야, 부천, 80만 인구 부천도 2곳에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을 정식 교과목이잖아요. 그죠? 네, 3학년, 네, 4학년. 정식 교과목에 채택이 돼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립 수영장이 뭐 없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맡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단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이걸 좀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사설 나머지 지금 이제 3군데가 하고 있는데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철산동의 블루라곤, 하안동의 맥슨, 그다음에 하안동에 있는 베스트 키즈 풀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안 하는 3곳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들마저도 만약에 단가 문제를 못 하겠다 이러면은 뭐 거의 뭐 다른 지역으로 다 가야겠죠, 거의. 네, 그래서 빨리 이게 시립에서 이제 시에서 만들어준 곳은 저렴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장 유간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이 얘기를 시장님께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시립 수영장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박 시장님한테 수영장 건립 관련돼서 공약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죠? 하셨어요? 네.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복합문화시설을 뭐 지어준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죠? 부지가 거기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시장님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명 스피돔, 이 경륜장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해가지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단가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예산이 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제 각 지자체, 그럼 광명시죠. 이 예산이 이제 1대1 딱 매칭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해서 올해는 각 1억 8,700만 원씩 해서 총 3억 7,400만 원인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러죠. 광명시 예산을 좀 올리면 안 되냐. 그래서 단가를 좀 올리면 안 되냐. 지금 이제 시간당 그룹별로 해서 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6만 원, 7만 원 되려면은 도교육청 예산도 같이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광명교육지원청에 장학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광명시만 일반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이 광명시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차원의 문제. 이제 인근의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8,000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 8만 원. 지금 광명은 그룹별로 5만 원밖에 안 하니까는 솔직히 좀 돈이 좀 사설 수영장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 있죠. 한 예로 블루라군의 한 달 수강료가 주 1회씩 4번 해서 네. 15만 원이더라고요. 15만 원. 네, 그래서 거기도 한 8명? 10명 정도가 이제 그룹으로 수업을 듣는데 그거하고 뭐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으나 네. 그래서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니 그쵸. 그 사설 기관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건 당연하겠죠. 뭐, 예, 맞습니다. 뭐, 안 한다고 해서 뭘 할 수는 없고, 제가 만약에 사설 수영장의 사장이라 해도, 좀 일반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좀 더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하는 게 좋죠. 세월호 사고 이후에 네. 그 생존 수영이 정식으로 이제 교과목이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립 수영장 건립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간이죠. 네, 10시간. 그러니까 4시간은 이론 수업이고, 6시간은 실기인데, 좀, 6시간도 좀 작죠? 부족하죠. 그래서 20시간으로 늘려서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20시간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수영이라는 게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영 선수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네. 생존 수영. 혹시 이제 그 바닷물이나 강물에 빠졌을 때 그래서 사고를 좀 막자, 네. 익사 사고를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은 지금 이 수업 시간이나 광명시의 여건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광명에는 유일하게 이제 수영부가 광성초등학교 있는데 원래 국제 대용이 50m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50m짜리가 없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영 연습을 한대요. 아, 이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25m 레인은 공식 네. 대회에서 사용하는 레인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50m 레인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예, 그 안에서 이렇게 조성 중인 첨단 산업단지에서 최근에 한 6월 말이라고 합니다. 네네.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맹꽁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맹꽁이가 멸종 위기 2종인데 환경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막 잡으면 안 돼요. 예, 막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가 막 중단된 거 아니냐 하는데 솔직히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 5월에 이제 텃밭 공사를 해야 되니까는 내년 5월 달까지는 거기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도 이동하고 이주하고 맹꽁이도 이주하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1억 3천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맹꽁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옮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네, 뭐 GH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공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주민도 이동하고 맹꽁이도 이동하면 됩니다. 네, 내년 5월 달까지는 무난하게 맹꽁이 이주 작업이 끝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맹꽁이 본 적 있어요? 맹꽁이 두꺼비는 본 적 있어요. 아니 이게 맹꽁이를 되게 비하할 때 촬영을 비하할 때 맹꽁이를 비유를 해서 이런 맹꽁이 같은 놈 할 때.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마 그 생김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 그래요? 생김새와 그 이 이름 네. 그 단어의 유사성 이 맹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맹자 해가지고 이 맹꽁이가 그 맹꽁이 맹꽁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맹맹하다 그래서. 예. 저희 뭐
고향이 또 LA라 익숙치가 않네. 이제 다 알아요. LA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맹꽁이 이주 작업을 이제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소식. 네, 엄마와 아기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끓음이 네. 그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그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이를 갖고 계신 이런 분들 임산부한테 이 친환경 이제 농산물을 총 48만 원치를 1년에 쓸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20%는 자부담인데 요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받는데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623분밖에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박수홍 광명시장님께서 네. 나머지 지금 광명에는 한 1,800분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1,200분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전체 나머지 분들은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팍 늘었죠. 그래서 1,800명을 그럼 다 커버가 가능한. 다 커버하죠. 이거는 참 괜찮네요. 네, 그래서 도시농업과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김은아 주무관님이 몇 분 정도 신청했어요? 라고 하니까는 1,600분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한 200분이 남았다고 하네요. 아직 그럼 200분한테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200분이 뭐 아니면 그런 거죠. 뭐 우리는 좀 여유가 있다. 뭐 아니면 소식을 모른다. 뭐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에코이몰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면은 예, 1년에 48만 원어치를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렇게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 아이조아 붕붕카도 그렇고 네. 지금 친환경 그 농산물 꾸러미도 그렇고 네. 참 광명시에서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광명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그 관공서나 병원 갈 때도 아이조아 붕붕카 뭐 1년에 10회 하지만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네, 차도 네. 늘려야 된다. 광남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조아 붕붕카도 이용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이용하고 네, 아이 낳기 좋은 아이 놓기가 아니고 낳기. 그죠. 낳기죠. 우리 대표님이 사투리를 놓기라고 해서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안 되죠. 다칩니다. 다치죠. 네. 아이 낳기 좋은 광명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면 네. 정책들이 광명시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영향이 있긴 있죠. 젊은 신혼부부들이 광명에 와서 예.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죠. 네, 기왕이면은 네, 또 광명이 또 서울 인근이고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고 예, 이런 정책도 좋고 우리 시장님 파이팅. 자, 마지막 소식이죠. 네. 100년 만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광명시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 뭐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사망자도 아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광명시에서도 지금 이런 피해자들 네.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8월 8일이죠. 8일하고 9일 동안 좀 비가 많이 왔죠. 300mm 이상 이렇게 왔는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한 100분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피소 7곳에 이제 분산 배치됐고 광명시에서는 이제 뭐 컵라면, 햇반, 생수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또 주무셔야 되니까 텐트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지원을 했고요. 생활용품 10종 2,672개를 지원을 했고 지금 이제 현재로는 광명시청 공무원분들이 이 민원인들을 대응하는 응대하는 그 소수 인력만 빼고 전 직원들이 지금 피해 현장으로 지금 다 있습니다. 전화해 보면 다 피해 현장에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광명시장 박성훈 시장님께서는 10일 오전 피해 대책 회의, 그다음에 동장 회의를 긴급하게 이제 소집을 해서 빨리 현황을 보고 받고 최대한으로 빨리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에서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금 발벗고 나서서 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관이 합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 주민자치회, 뭐 자율방재단, 그리고 뭐 의용소방대, 뭐 해병대 전우, 뭐 모든 시민들이 지금 다 거의 총력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하지 않습니까? 단톡방에서 막 논쟁하지 말고 진짜 이런 일이 발 뻗고 나서는 거 참 좋네요. 네네. 제발 좀 단톡방에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누가 그래 또 싸우지 단톡방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기본적인 에티켓도 좀 갖추고 네. 서로 존중해주면서 맞습니다. 그죠? 다른 건데 틀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틀리다고 하니 자, 우리 또 대표님이 또 안타까움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하시네. 네. 짠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네. 소식이 이제 구인구직 관련된 거죠. 네, 뭐 구인구직 소식은 이제 일자리 센터, 광명시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확인을 가능한데요. 이번 주 보니까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뭐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광명도시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81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8월 31일까지 이분들이 뭐 하냐면은 주차 관리, 네, 그다음에 안내원. 네, 그래서 경력 학력은 무관하고요. 주 5일 근무 사대보험이 됩니다.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은 1,410원. 예, 11달을 일한다고 하네요. 11달. 예,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력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이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81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이제 구인인데요. 이제 청년 일자리죠. 공공기관 22곳에서 108명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11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아까 말했던 GH, 그다음에 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등등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108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 힘내시고 또 민간 합동해서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곧 있으면 또 네. 8.15 광복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을 위해서 애를 쓰신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국 선열들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네. 봤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